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파워포인트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엉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키세요. 파워포인트 2010 버전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배포받은 문제지에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이죠. 네, 답안 저장 위치와 어디? 내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저장하라. 요구 조건에 맞춰가지고 다음 파일부터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파일 저장하기 위해서요. 왼쪽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 저장 위치는 고정입니다. 어디에?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파일명은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하라. 네.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 수험번호는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장했죠. 상단에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파일명 보이면 됐고, 바로요. 네, 전체 구성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전체 구성은 고정적인 요구 조건이 A4 용지 설정하라 크기 불변입니다. 어디에서? 디자인 탭에서 디자인 탭 페이지 설정 클릭. 페이지 설정의 종류, 슬라이드 크기, 펼침 버튼, A4 용지 선택, 확인 버튼 클릭하면 양쪽이 약간 넓어져요. 이렇게. 자, 제가 보여드리지 않고 바로 진행하는 게 왜 그러냐면 고정이라서 그렇습니다. 슬라이드 크기 A4, 그 다음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문제 전체 구성 지금 바로 풀이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끝났고 크기는 고정 A4 용지. 슬라이드 마스터는 두 번째, 여섯 번째 슬라이드에 대해서 제목, 하단 로고, 슬라이드 번호 세 가지에 대해서요. 네. 두 번째 페이지 참조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제목 뒤에 도형과 로고와 페이지 번호. 네. 참조해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옆으로 이렇게 살짝 띄워 놓을게요. 네. 제가 좀 보기 편할 것 같아가지고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포인트는, 네. 파워포인트도 이렇게. 자,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뭘부터 해야 되느냐?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어디에서 하는데? 네.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은 상단에 보기 탭. 상단에 보기 탭. 선택. 마스터 보기 그룹에 슬라이드 마스터. 선택. 하면 슬라이드 마스터 상태로 들어가 줬고요. 네. 7번째 거. 제목만 레이아웃을 선택하세요. 네, 모범답안에 준해서 설명드립니다. 제목만 레이아웃 선택했고, 그 다음 위에 보세요. 문제지 위에 보면은, 네, 깔려있는 도형이 먼저 깔린 게 밑에 삽입되니까, 네, 밑에 삽입된 도형 확인해 보니까 오각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삽입 도형 오각형은 기본 도형 아니고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 단 방향이, 네, 뾰족한 게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이 뾰족한 게 기본 도형입니다. 마스터 제목 스타일 편집 덮일 정도만 이렇게 삽입했고, 최초 삽입한 도형에 대한 편집. 도형 채우기 색깔 자체를 기본 색깔로 하지 마라. 네. 추천은 황록색을 추천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요. 네. 도형의 윤곽선 검은 색깔. 도형의 윤곽선의 두께는 문제지의 모범답안의 4분의 1을 요구하니까 4분의 1로 하겠습니다. 자, 매번 테두리 윤곽선과 두께 수정하지 말고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자. 이거는 정보박사가 드리는 팁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해버리세요. 그러면 수용사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포개지는 도형 확인을 해보니까, 네, 사다리 꼴이 이렇게 삽입되어 있는 걸로 확인되어져요. 네, 그래서 삽입의 도형의 사다리 꼴은 어디 있는데, 기본 도형의 첫 번째 줄에, 네, 중간 단에 있어요. 네. 해서 사다리꼴 삽입하겠습니다. 이렇게 삽입을, 네, 봅시다. 문제 출력 형태. 자, 요 뒤에 거 제가 지금 안 바꿨어요. 뾰족한 부분을 안 바꾸다 보니까 모양이 좀 이상하게 됐는데, 밑에 깔려있는 도형 더블 클릭, 네, 정렬의 좌우 대칭 이렇게 해줘야지 모양이 제대로 됐는지, 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요 정도 하면 너비 값을 좀 줄여줘야 되겠다. 그죠? 네, 이렇게 해서요 모양이 됐네. 자, 근데 위에 포개진 도형은 색깔이 좀 더 옅은 색깔이야. 네, 도형 채우기 색깔을 조금 옅은 걸로. 문제지는 흑백입니다. 네, 칼라 파란색인데요. 네,
문제지는 흑백이기 때문에 구분이 안 돼요. 자, 제목요. 글자 상자 밑에 깔려 있으니까 마우스 오른지 버튼, 네, 제목 테두리 선택 마우스 오른지 버튼 맨 앞으로 가져오기, 맨 위로 가져오면 문제지의 요구 조건, 전체 구성에 대한 요구 조건에 보면은 제목의 글꼴은 이걸로 하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네, 도둠에 40포인트 빨강 요구하고 있으니까 수정합니다.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돗, 움막 할 때 돗, 크기는 40, 입력하고 엔터키, 글자 색깔 빨강으로 해, 표준색이 두 번째 겁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얘가요, 네, 목차라는 글자 자체가 해당 세로 높이 땅 가운데니까 요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위쪽 방향키를 4번, 하나 둘 셋 넷 하면 무난합니다. 저는 한 3번 정도 해야겠다. 네. 자, 이렇게 하면 무난하고요. 그러면 제목 글자에 대한 편집은 끝났고요. 네, 다음으로 로고 이미지에 대한 삽입 요구 조건에 보면은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하단 로고는 어떤 거? 문서의 ITQ 픽처에 있는 로고 2.jpg 가지고 오고, 이미지에 대한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처리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미지의 배경 회색을 투명으로 설정해,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맞춰가지고요, 대상 이미지를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 대상은 이미지 중에 그림 중에서 어디에 있는 거? 네,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안에,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중에 로고 2는 1, 2, 3 주식회사 선택하고 삽입 클릭. 삽입된 이미지의 배경 회색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2010 버전에서는 조종그룹의 색, 네, 선택합니다. 색 선택한 다음에 투명한 색 설정 선택, 마우스 포인트로 회색을 클릭하면 네, 투명하게 처리되어졌고요. 문제지의 이미지가 어디에 배치되어져 있냐면은 네, 왼쪽 하단 모서리단에 배치되어 있으니까 또 크기 줄여져 있고요. 요렇게 크기 줄이고 끌어가지고 배치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번호 설정적인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해당 슬라이드 번호는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이용해서 그냥 해, 이렇게 하면 주어져 있고요. 네, 출력 형태를 보고 네, 오른쪽 하단에 배치돼 이렇게 돼 있네. 크기, 색깔 이렇게 네, 파악해가지고 설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거는요 1차적으로 먼저 이 슬라이드 번호 상자를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가서 글꼴부터 먼저 네, 요구 조건이 없지만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크기를요 모분답안은 16을 설정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크기를 16으로 설정해주고 색깔을요 검정으로 하세요. 테마색의 여기 두 번째 거 검정. 자, 그 다음에 화면에 슬라이드 번호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설정을 삽입 탭에 가서 텍스트 그룹의 머리끌미 바닥글을 클릭합니다. 삽입 탭 텍스트 그룹의 머리끌미 바닥글, 그 다음에 머리끌미 바닥글에 체크박스 중에 2개 체크하세요.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에는 표시하지 말아라 라고 요구되어 있어요. 답안 작성 요령에. 그래서 꼭 이렇게 나오니까 슬라이드 번호와 제목 슬라이드는 표시 안함 모두 적용 클릭.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 설정 끝났고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 탭에서요 빠져나와야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빠져나왔는데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전혀 없고요. 왜?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저희는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에 설정했거든요. 슬라이드 목록 선택 엔터키 눌렀을 때 새로 추가되어진 슬라이드 레이아웃 종류는 제목 및 내용이니까 해당 두 번째 슬라이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종류를 저희가 수정했던 제목만으로 선택을 바꾸면 모양이 이렇게 바뀝니다. 네. 전체 슬라이드는 6개를 작업해야 되니까 여기서 다시 엔터키를 꾹꾹 이렇게 누르면 네, 제목만 레이아웃 슬라이드가 삽입되어지니까 이렇게 해서요. 네, 슬라이드 마스터에 대한 작업은 전체 구성의 작업은 끝났어요. 배점은 60점 차지합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고요. 그 다음 편집 요구 조건에 맞춰 진행하겠습니다. 자,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1월 정기검정의 내용 실전 풀이 두 번째는 순서를 저희가 실전이라는 부분은 시험장에서요 제한된 시간이 60분입니다. 네, 60분 내에 점수를 많이 득점할 수 있게끔 소요 시간이 적게 걸리면서 배점이 높은 거 공략합니다. 그 중에 추천드리는 첫 번째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답안 작성 요령에 순서대로 작업하라 라고 네, 명기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레 질문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꼭 반드시 순서대로 안 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부분을 네, 말씀드리고, 여기 요구 조건이 슬라이드 1부터 순서대로 작업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꼭 안 해도 됩니다. 네. 슬라이드 5부터 하겠습니다. 배점이 100점 차지합니다. 차트 슬라이드. 자, 슬라이드 목록에서요, 5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문제의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요대로 입력할게요. 네.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자, 실제 시험장에서는 문제지는 뭘로 페이퍼로 주어집니다. 종이로 주어지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화면 배치 안 해도 돼요. 네. 등록 대수.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이렇게 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이게 되면 이렇게 네. 차트 작성 기능을 이용해 슬라이드 작성해 이렇게 요구되고 있고요. 차트의 종류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작업하라. 자, 차트를 삽입해야 됩니다. 차트 삽입하기 위해서는요. 네. 상단에 있는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차트를 클릭하도록 하겠고요. 전체 화면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차트 클릭. 차트 삽입되어 상자 실행되어지는데 기본값이 묶은 세로 막대형, 세로 막대형의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그냥 확인 버튼 꾹 누르면 되겠고요. 그러면 화면에 엑셀이 뚝딱 실행되어집니다. 네, 화면의 50%를 차지하면서 엑셀이 실행되어지고요. 엑셀에 입력되어진 해당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차트가 작성되어졌는데, 자, 문제지를 보면 문제지에 이렇게 차트 하단부에 해당 이 차트를 작성한 데이터 원본인 데이터표가 반드시 삽입되어 있어요. 데이터표. 이 데이터표를요, 해당 엑셀 창에 입력을 해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데이터표가요, 네, 가로 항목을 보게 되면 2개만입니다. 2개만인데 저희는 4개란 말이에요. 2개를 지워야 돼요. 네. 순차적으로 3, 4 지우겠는데 주의사항은 반드시 이렇게 4와 5를 블록 지정해서요. 4와 5를 블록 지정해서 행 단위로 다 지워야 돼요. 깨끗하게. 그렇게 지우지 않으면 요 항목 3과 4가 남아요. 그냥 내용만 지우게 되면, 이렇게 내용만 지우게 되면 남으니까 4, 5를 범위 잡고 마우스 오른쪽부터는 삭제하면 깨끗하게 싹 지워져요. 됐죠? 내용 수정하겠습니다. 네, 항목 1에다가는 이대로 입력할게요. 정가율 갈로 퍼센트 갈로 닫기 엔터. 대수 갈로 열고 만대 갈로 닫고, 그 다음에 개월 1회는 2014년, 그 다음에 2015, 16, 1년씩 증가하면 엑셀의 자동 체험 기능 이용하면 수월한데, 입력한 셀 여기 오른쪽 하단에 사각형 점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게 되면 이렇게 뚝딱 1년씩 증가하는 값을 자동으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3.7 오른쪽 방향키, 4.3 네, 오른쪽 방향키, 3.9 그리고 3.3 3.0 됐고, 2014년의 대수 이 심표하지 말고요. 2012 오른쪽 방향키, 2099 오른쪽 방향키, 2180 오른쪽 방향키, 2253 마지막 2320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네. 자, 입력 데이터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3.0이 돼야 되는데 3만 입력이 되어져 있고, 밑에 저희가 심표 입력 안 한 거 요거는 엑셀에서 표시 형식 조정으로 해주도록 하겠는데, 자, 먼저 소수 입력되어진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위쪽 단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보면은 자릿수 늘림과 자릿수 줄임 있어요. 네. 자, 과반수 이상은 소수 첫째 자리인데 얘만 소수 자리가 없어요. 정수값이에요. 자릿수 늘림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자릿수 늘림하면 소수 둘째 자리까지 됐죠? 다시 한번 자릿수 줄임을 한번 눌러주겠습니다. 그럼 소수 첫째 자리까지 되면서 3.0 네, 표시됐죠? 그 다음 밑에 있는 대수는 블록 영역 잡은 다음에 심표 추가하는 부분은 표시형 탭에 심표 있어요. 얘를 꾹 눌러주면 첨단위 구분 기호가 이렇게 네, 적용이 되어집니다. 자, 됐고요. 네. 그 다음에 엑셀 창을 닫기 전에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얘를 비교해보면 파워포인트 네, 가로 항목 범례가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네, 행렬 전환이라고 있습니다. 이 행렬 전환을 한번 꾹 눌러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범례와 가로 항목을 바꾸고 그 다음에 엑셀 창을 닫으면 파워포인트가 전체 화면으로 이렇게 확장되어지면서 기본 차트 작성은 네, 완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조건을 맞춰가지고 이제 편집해 나가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를 보게 되면, 어디까지 완성했냐면은, 우선 여기까지 완성한 겁니다. 여기까지. 반드시 순서를, 이 부분을 먼저 해야 돼요. 그 다음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차트 글꼴은 차트 영역에 대한 글꼴입니다. 네, 차트 영역 글꼴 도둠에 16포인트로 하라. 네, 화면 제가 이렇게 띄워가지고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차트를 선택한 다음에, 위에 홈 탭에 글꼴 그룹에서요. 글꼴의 서체는 돛음으로 하고 크기는 16으로 하라. 이렇게 수정하면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외곽선 설정하라 라는 부분은요. 네. 실전 풀이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 조건의 차트 영역 고정적으로 채우기 노랑이니까 해당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영역 서식 선택 또는요 차트 영역을 더블 클릭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차트형의 서식이 뜹니다. 차트형의 서식 대화상자 실행시킨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노랑을 미리 해버리세요. 꼭 이렇게 불변으로 세부 조건에서 차트형의 노랑 채우라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외곽선 이퀄 테두리입니다. 네, 테두리 설정하고 같아요. 그래서 왼쪽에 목록 중에 테두리 색을 선택하려고요. 탭 목록 중에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시면 돼요. 외곽선은 테두리와 같다. 네.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색, 실선, 색깔 검정, 닫기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요. 해당 이 차트를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치 및 크기 가늠해가지고 출력 형태 여기서부터 시작하네. 그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쭉 걸어가지고 시점을 네 맞추고요. 네, 여기. 그 다음에 끝지점은 5 위에 이렇게 돼 있네. 그러면 네 끝지점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요. 네 배치 하면 네 크기 및 위치 조정 끝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조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세부 조건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길에 보면 제목 차트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이고요. 마지막 사각형이 보면 데이터 테이블 표시인데 요거는 간단하게 차트 제목 상자와 데이터 표 표시를 차트의 디자인 탭에 있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있는 레이아웃 종류, 차트 레이아웃 종류는 고정으로 5번째 거만 데이터 표가 밑에 사각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번째 걸로 적용을 하고요. 레이아웃 5 이렇게 네, 해주면 간단하게 제목, 글자 상자, 데이터 표 삽입이 됐는데 축 제목 또 삽입됐는데 얘는 필요 없으니까 선택해서 삭제키 눌러가지고 지우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차트 제목의 내용을요, 네, 문제집 보면서 입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차트 제목의 내용은 그대로 타이핑 치겠습니다. 신규 자동차 등록 대수 증가율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해당 제목의 내용에 대한 수정사항 글꼴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서요, 네, 글꼴의 종류는 궁서로 해, 크기는 24로 해, 24 입력하고 엔터키. 굵게 해, 굵게는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채우기 테두리 그림자 설정에 대한 요구 조건은 차트 제목 상자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차트 제목 서식을 선택을 해서 차트 제목 서식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는 흰색으로 해 됐고 테두리 설정에 아까 테두리 색 실선 색깔 종류 검정 테두리 네, 아까 외곽 설정할 때 테두리와 같다 말씀드렸어요. 테두리 색, 실선, 검정. 그림자 탭 미리 설정의 펼치 버튼에 옵셋 오른쪽 바깥쪽 영역 9개 중에 나오는데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는 거. 네 번째 거 선택, 닫기. 제목에 대한 요구 조건 끝났고요. 차트 영역 채우기 노랑으로 해 미리 했어요. 그림 영역 채우기 흰색으로 해 꼭 나옵니다. 여기가 그림 영역이에요. 그림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그림 영역 서식 선택.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의 종류, 흰 색깔, 첫 번째 거, 네, 이렇게 완성했고, 데이터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 대수 계열은 앞에 범례 표지 확인해 봤을 때, 네, 갈색 막대입니다. 대수 계열을 표시기는 꺾어 선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갈색 막대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선택한 다음, 차트 종류 변경 대화 상자에서 꺾은 선형의 기본값이 표시기는 꺾은 선형이니까 그냥 유지하고 확인 누르면 되겠다. 네. 그냥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됐고요.
꼭 보조축 지정하라 요구 조건 나오니까 네. 선 선택해도 되고 점 선택해도 되는데 점이 쉬우라니까 점에다가 마우스 올리고 오른쪽 버튼 마지막에 있는 데이터 계열 서식 선택. 데이터 계열 서식 대화 상자의 계열 옵션의 종류를 보조축하면 오른쪽 이렇게 눈금이 네 수치가 보이고 닫기 됐어요. 네. 가표시하라 2018년 대수 계열만 출력 형태 살펴볼까요? 네. 2018년의 대수는 꺾은 선정이잖아요. 네. 2320 요거 표시하라 이 말입니다. 네. 자, 이건 어떻게 하느냐면은 해당 여기 2018년에 대수인 요 점을 한 번 더 선택하세요. 지금 이 그 꺾은 선이 선택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선택하면 요것만 선택됐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에 바로가기 메뉴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선택을 하게 되면 뚝딱 2320 삽입되는데 위치가 오른쪽이에요. 수정이 필요하니까 2320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서식. 레이블의 위치는 아래쪽으로 되어 있어요. 문제에서 아래쪽 닫기 이렇게 하면 문제 출력 형태와 같게 이렇게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테이블 표시에 미리 저희 했어요. 미리 했으니까 안 해줘도 되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도형 편지만 남아있지만 문제 출력 형태 참조해서 세 가지를 체크하라. 네. 세 가지. 첫 번째 세로값축, 두 번째 꼭 이 주눈금선 삭제하는 걸 요구를 합니다. 세 번째 네 보조 세로값축 문제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서요 수정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로값축요. 네, 1, 2, 3, 4, 5 1, 수정사항 몇 개 있네요. 네. 자, 먼저 표시 형식이 정수값이 돼야 되고 간격이 1단위가 돼야 되고 네. 자,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로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세로값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축서식 선택. 그 다음에 축서식 대화상자 실행되면 최소 최대는 유지하고요. 주단위 수정이 필요하죠. 고정으로 바꾸고요. 네. 간격은 1이야. 1단위로 하고요. 그 다음에 표시 형식 탭에 가서 숫자 선택한 다음에 숫자의 소수 자릿수를 1이 아니라 0으로 하세요. 그래야지 네, 정수값으로 됩니다. 네. 닫기 버튼 표시 형식 숫자 소수 자리 0 똑같겠죠? 자, 그 다음에 꼭 이 가로 주눈금선 없애는 걸로 돼 있어요. 마우스를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 키 누르면 싹 지워져요. 자, 그 다음에 보조 세로값축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조 세로값축 수정사항 있나? 네, 1850, 1900 없네요. 수정사항 없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남아있는 마무리 도형 편집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요구 조건은 고정이에요. 또 꼭 이렇게 나옵니다. 출력 형태를 보고요. 네, 도형 삽입하겠는데 계속 증가라는 도형은 육각형이네요. 네, 삽입의 도형의 육각형은 기본 도형 첫 번째 줄의 끝에 세 번째 선택한 다음에 위에 있는 제목 기준으로 록자 앞에부터 해서 가짜 너비 정도, 록자 앞에부터 해서 가짜 뒤에 정도 너비 이렇게 했죠. 네, 이 정도. 자, 놓으세요. 네, 놓았습니다. 네, 글자 입력하세요. 계속 증가. 문제 조건에 맞춰가지고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조건에서요 도형 외곽선, 네,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개체 서식 또는 도형 서식 선택한 다음에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는 파랑으로 하세요. 표준색 끝에 세 번째입니다. 파랑. 투명도 50 고정입니다. 50. 외곽선 없게 하라. 네, 선색 선 없음 이렇게 하면 돼요. 외곽선 없음은 선색 선 없음 이렇게 하면 외곽선 없음. 네, 도형 서식은 끝났고, 자, 그 다음에 글자에 대한 부분 편집이 필요하니까 네, 해당 도형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의 종류는 도둠으로 하세요. 네, 도둠 18포인트로 하라. 18. 요구 조건은 여기서 끝이지만 출력 형태를 보고 추가적으로 맞춰줘야 될 거는 해당 글자의 색깔은 검정으로 하고 네, 수평수직 가운데 해주면 완료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완료했어요. 완성된 결과는 이렇습니다.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네, 이어서 네 번째 슬라이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9년 11월 네, 정기검정 A형 네 번째 슬라이드 4 표 슬라이드 배점이 80점이기 때문에 실전에서는 순서를 차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이 순서로 할게요. 자,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면서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 전기 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이대로 입력할게요. 네 번째 슬라이드 선택, 네, 제목 입력 상자 클릭, 전기 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 확인해 보시면 네, 도형과 표 작성 기능 이용해서 완성해 이렇게 요구되어 있고, 제목 위에 글꼴은 도둠이 18포인트, 세부 조건 상단 좌측 표 스타일. 출력 형태에서 먼저 표부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표 파악해보면 이게 표예요. 네. 표는 줄수가 3줄, 칸수가 2칸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래서 삽입 표, 줄수 3줄, 칸수 2칸, 클릭. 삽입된 표에 대해서 세부 조건 마지막에 보면 표 스타일, 테마 스타일 1, 강조 1 적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맞춰서 표 스타일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요. 네. 테마 스타일 1, 강조 1에서부터 6까지 범위 4만 나옵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1은 첫 번째 거예요. 마우스를 올려보면 이런 값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구 조건에 부합될 겁니다. 테마 스타일 강조 1 클릭. 색깔이 알록달록, 네, 문제지는 색깔이 단색. 그래서 고정적으로 표 스타일 옵션에 머리걸 한 거예요. 줄무늬행 체크 해제하세요. 체크박스 해제하면 이렇게 하늘색 단색으로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요. 네, 위치 위에 있는 제목 완료됐으니까 기자, 전자 기자 사이 정도 시점이고 이만큼 떨어져 있고, 오른쪽에 이만큼 떨어져 있는 게 시점이고, 끝지점은 네, 슬라이드 목록 번호 4 요 위에. 자, 표 테두리 꾹 눌러가지고 전자 기자 정도의 사이에서부터 시작하고 이만큼 이게 간격. 그 다음에 오른쪽 모서리 단은 제가 4를 해야 되는데 네, 2를 해버렸네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잘못했으면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위치 이렇게 수동으로 끌어가지고 놓으면 돼요. 위치 이렇게 이동되면서 페이지 번호도 바뀌어요. 그게 문제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그냥 4 했고요. 네. 2에서 해서 제가 잘못해서 끌어가지고 옮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지 보면서요. 차트 여기 표의 내용 입력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서 입력할게요. 자, 입력할 내용 CO2를 배출하지 않으며 소음이 점 됐네요. 네. 적고 진동이 적음 아래쪽 방향키 대형 승용차의 우월한 연비, 여기는 그냥 엔터키 눌러줘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솔린 차와 동등 이상의 엔터키 항속 성능 아래쪽 방향키 CO2를 배출하지 않음 엔터키, 수소는 물에서 무한대로 생산. 자, 그 다음에 네, 두 번째 열 고가의 전지가 필요 엔터, 차량 가격 비쌈 아래쪽 방향키, 대형차는 사용 불가능 엔터키, 전기 자동차와 가솔린 자동차의 전환 기구가 필요 아래쪽 방향키, 인프라 정비에 비용이 들며 연료 전지 교환 필요. 내용 입력했고요. 입력하고 난 다음에 편집합니다. 편집 사항은 크게 두 가지. 먼저 제목 외에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표 테두리 선택하고요. 네. 상단의 홈 탭에 글꼴에서요. 도둠의 18포인트 도둠, 그 다음에 18포인트 됐고요. 자, 그 다음에 글자의 표셀 내에서의 정렬, 수평 정렬 보면 가운데 돼 있고요. 네, 수직 정렬 가운데 돼 있고 줄간격 벌어져 있어요. 세 가지 수정하겠습니다. 표 선택 단락에서 수평 정렬 가운데 꼭 이렇게 나와요. 수평 정렬 가운데, 수직 정렬은 여기 단락 그룹의 두 번째 거 위아래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에서 중간 이렇게 하면 가운데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줄간격은요, 네,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 돼 있는 네, 요 명령 아이콘 눌러가지고요 1.0 돼 있는데 1.5로 하시면 문제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맞춰집니다. 줄간격 1.5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상단 도형 부분, 네, 요구 조건이 보면 두 도형의 조합으로 해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 도형의 조합으로 작성하라. 먼저 삽입된 도형이 밑에 깔려 있으니까 삽입에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으로 파악이 되어지니까요.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하겠습니다. 도형에 사각형에서요. 네,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네 번째 있어요. 네 번째, 네, 위에 눈대중을 이격 간격 위치 시점, 네, 쭉 너비값 이렇게 맞춰줬고요. 네, 미세한 조정을 Alt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네, 위치 크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포개지는 도형 장점, 네, 기본 도형에 여기 네, 다이아몬드요. 첫 번째 줄에 평행사변형 오른쪽에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입력하세요. 장점. 자, 그 다음에 요 장점이 입력된 도형도 글꼴을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색깔, 체육 색깔 더블 클릭, 도형 더블 클릭, 체육 색깔 약간 밝은 색깔 이렇게. 네, 꼭 똑같은 도형이 옆에 네, 삽입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두 개를 포괄적으로 블록 정하고요. 네,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하는 방법,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누른 채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자.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네, 오른쪽으로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복사, 시프트 키를 누르고 하면 수직 수평으로만 이동인데 두 개를 같이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수직 또는 수평으로 복사 붙여넣기가 됩니다. 네, 내용만 단점으로 이렇게 수정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네, 좌측 도형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 똑같은 도형 3개예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 도형에 사각형의 두 번째 거 선택. 자,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요. 네, 크게 이렇게 잡아주고요. 내용 입력할게요. 전지식 전기 이렇게 했고요. 요구 조건이 고정이에요. 네,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 처리하라. 꼭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도형에서요, 마우스 오른쪽부터 도형 서식부터 먼저 해볼게요. 도형 서식에서요, 채우기의 종류는 그라데이션 채우기, 기본값이 선형 아래쪽으로 돼 있어요. 그라데이션 효과 수정하지 말고 그라데이션 중지점만 바꿔주면 되는데 출력 형태를 보고요, 색 지정을 하도록 하겠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밝음의 정도가 네, 가운데까지는 아니고 한 요정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 세 개의 중지점을 다 색깔 지정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정적으로 끝 중지점은 무조건 흰색이에요. 끝 중지점은 무조건 흰색 해주면 되고, 첫 번째 중지점은 본인이 원하는 어두운 색깔 해주면 돼요. 본인이 원하는 거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중지점은요, 네, 본인이 첫 번째 선택했던 거 같은 계열의 조금 밝은 거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네, 하면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닫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글자 안에 홈탭에 네, 글꼴의 종류는 도둠의 문제에서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출력 형태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도둠의 18포인트, 글자 색깔 검정. 자, 얘를요, 동일하게 컨트롤하고 시프트 키를 엄지, 검지로 누른 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주면 복사 붙여넣기가 뚝딱 됩니다. 네,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됐죠? 내용만 수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거는 플러그인, 플러그 한 칸 띄우고 인, 엔터키 하이브리드, 마지막은 수소. 네, 수소 엔터 연료 전지 이렇게 됐고요. 자, 문제에서 보면 표의 테두리가 맨 위로 올라와 있어요. 표의 테두리가. 그래서 표 제일 먼저 삽입하면서 제일 밑에 깔렸습니다. 표 선택, 테두리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맨 앞으로 가져와, 맨 앞으로 가져와 이렇게 해서요, 네, 네 번째 슬라이드, 표 슬라이드 80점 배점짜리 완성을 했습니다. 자, 이티키 파워포인트 19년 11월 정기 검정 A형 풀이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슬라이드 텍스트 동영상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 세 번째 거 선택하고요. 네, 제목 보고 내용 입력할게요. 전기, 자동차란 물음표. 전기, 자동차란 물음표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보면 출력 형태는
영타, 한타 이렇게 돼 있는데 한타 타이핑이 영타보다 빠르죠. 그래서 한타 기준으로요. 네, 얘를 먼저 내용 입력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글머리 편집, 글머리 단위별, 글머리 기호 단위별, 글꼴 편집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삽입하려고 하니까 네, 글상자 없어서 삽입에 텍스트 그룹에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 포인트 꾹 찍고 너비값 쭉 넓힌 다음에 내용을 입력을 하겠는데 문제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한타 기준으로 내용 입력하도록 할게요. 전기, 자동차, 엔터. 그 다음에 내용사항에서 보면 체크박스가 하나밖에 없어요. 네, 저기 세 줄을 다 엔터키 없이 다 입력했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앞에 체크박스가 있는 거는 위에처럼 있는 거는 요 끝에서 엔터키 눌렀다는 말이에요. 네. 자, 엔터키 누르지 않고 거의 다 세 줄을 다 입력하세요. 거의 없으면 무거운 중량 약간 줄여서 보겠습니다. 네. 중량 및 충전에 걸리는 엔터키 누르지 말고요. 네, 시간이 오래 걸려 실용화되지 못하다가 환경 오염과 자원 부족 문제로 개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 내용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편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기 자동차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면 여기에 적용할 글머리 기호의 종류는 다이아몬드 글머리 기호 돼 있고 별표 글머리 기호 돼 있거든요. 어디에서 네. 홈탭에 단락 그룹의 글머리에 네, 6번째 거 별표 글머리 기호 그리고 이 글머리 기호에 적용하는 글꼴의 종류 여기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굴림 24 굵게 줄간격 1.5 설정하겠습니다.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고 크기는 24로 한 다음에 굵게 적용을 하고 줄간격은 단락에 위아래 화살표 짝대기 4개였죠. 줄간격 1.5로 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용 부분인데요. 네, 내용 요렇게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조건에 보게 되면 출력 형태를 보게 되면 꼭 들여쓰기를 꼭 요구를 합니다. 네, 이만큼 들여쓰기 간단하게요. 탭키로 처리하면 됩니다. 네, 탭키 블록 지정한 다음에 탭키 하면 안쪽으로 들여쓰기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글머리 기호 체크예요. 네, 체크는 홈 단락 글머리 기호 종류 중에 마지막에 있어요. 체크 선택. 그 다음에 글꼴 문제 요구하는 글꼴 예를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이 20에 줄간격 1.5 글꼴의 종류는 굴림 크기는 20 꼭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줄간격 1.5도 마찬가지 꼭 이렇게 요구되어져요. 됐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뭘 완성했냐면 요 부분을 먼저 완성한 거예요. 네. 자, 위에 영타 입력해야 되는데 그리고 도형장도 삽입해야 되는데 네. 밑에 한타가 먼저 타이핑 치기 쉽기 때문에 먼저 한 거고요. 네, 해당 위에 이 영타에 대한 위치만 요 한타 내용 수정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배치를 앞에 있는 별표 글머리 기호 위치 가늠해가지고 이렇게 배치만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이 글자 상자를 그대로 복사하도록 할 겁니다. 네, 자주 하는 방법 있죠. 네, 컨트롤하고 시프트 누른 채 글자 상자는요, 글 상자의 테두리를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야 돼요. 왼손으로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를 여기다 올리고 테두리 꾹 누른 다음에 밑으로 끌어요. 끌어가지고 놓으세요. 이렇게 놓았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한타에 대해서 지금 현재 줄바꿈이 글리는 에서 줄바꿈 돼 있으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요. 네. 간단하게 파워포인트의 글자 상자의 너비를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늘려가지고요. 네. 글리는 네, 문제로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영타 부분은 내용을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electric vehicle 하고 앞에 있는 한글은 꾹꾹꾹꾹꾹 눌러가지고 지우고 네, 밑에 내용도 네, refer 이렇게 REFERS refer to car 해서요. 네, 문제에 참조해가지고 내용을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that use on electric battery and 줄바꿈 강제로 하지 말고요. 네, 그냥 on
이렇게 하는데, 네, 줄바꿈 내고자 하면 여기 너비값을 이렇게 줄여가지고요. 네, 줄바꿈 내기값 하면 됩니다. 네, on electric motor without using oil. 네, 내용 이대로 입력하세요. pure and engine. 그 다음에 엔터키 눌러가지고요. 네, 너비가 조금 더 넓어져야 되겠다. 네, 됐죠? 엔터키 눌러가지고 they can reach maximum accelerate인가요? 네, ration in half the time of a normal car까지 이렇게 내용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부분은 문제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동영상이 여기 삽입되어 있어요. 네. 문제 요구 조건은 고정입니다. 여기 네, 세부 조건은 불변입니다. 불변. 동영상 삽입은 대상 동영상 WMV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설정해 이렇게 고정적으로 주어지거든요. 출력 형태 3조에서 동영상 삽입하겠습니다. 네. 동영상 삽입은 삽입 탭. 여기 미디어 그룹에 비디오 파일 클릭, 비디오 파일 선택, 비디오 삽입, 네,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동영상.wmv 삽입해 화면 가득하게 뚝딱 삽입될 겁니다. 삽입되어진 동영상의 오른쪽, 왼쪽 상단에 모서리 조절점 아래쪽으로 드래그 해서 줄여주고 배치해주면 되겠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비디오 도구의 재생 탭, 재생 탭에서요 2개 설정하겠습니다. 시작은 클릭할 때 기본값을 자동으로 바꾸고요. 자동 실행 우측에 있는 반복 재생 체크하면 끝이에요. 완성했고요. 저장부터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1월 정기검정. 네, 5번째 설정 풀이는 슬라이드 2로 넘어가서요. 목차 슬라이드 60점 배점 차지합니다. 2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그 다음에 제목은 고정적으로 목차예요. 제목은 고정적으로 목차.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게 되면요. 네, 문제 조건 글꼴 제목 위에는 도둠에 24포인트로 해 세부 조건 2개 있고요.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도형 2개 포개가지고 목차 만들어라 이 말입니다. 똑같은 모양이니까 한 세트 완성한 다음에 나머지 복사 붙여넣기 내용 수정합니다. 먼저 깔리는 게 밑에 삽입되어지니까 네, 밑에 삽입된 거 물결 전기자동차라 이렇게 돼 있죠. 네, 위에 제목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네, 눈대중으로 가늠해가지고 도형 삽입하겠습니다. 삽입 탭 도형 물결은 저기 별표 현수막 끝에서 2번째 있어요. 여기서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서 이만큼 이게 강도 너비값 이렇게 네, 삽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글자 내용은 제일 긴 문자를 입력해 보세요. 전기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입력해 보겠습니다. 전기자동차의 장점 및 단점. 첫 번째 거 아닌데요. 네, 복사 붙여넣기 할 거거든요. 네, 어차피 수정해야 되니까 제일 긴 걸로 하겠고요. 그 위에 포개지는 거요. 네, 도형 파악을 해보면 삽입의 도형이 어디에 있는 거냐? 기본 도형이 세 번째, 2번째 있는 빗면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회전이 됐어요. 이런 식으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위에 포개져 있는 형태로 네, 문제에서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크기를 좀 줄여야겠다. 네. 자, 그 다음에 그 위에 1이라고 글자 입력되어 있는데 해당 글자는 수평이니까 별도 글상자를 삽입해서 처리합니다. 네. 별도 글상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삽입 텍스트 그룹의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꾹 숫자 1 입력 테두리 선택 네 이렇게 포개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글꼴부터 수정하겠습니다. 네, 글꼴은 도둠에 24포인트로 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도둠의 크기는 24로 해 24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글자 색깔 검정으로 되어 있으니까 글자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파악해보면은 밑에 게 밝고 위에 게 어두운 걸로 확인되어져요. 네, 밑에 걸 조금 더 밝게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문제지는 흑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를요 복사 붙여넣기 할 거예요. 밑으로
파워포인트에서 자주 계속 사용하고 있는 단축키 조합 컨트롤 하고요. 네, 시프트 키 왼손 엄지 검지로 누른 채 마우스로 밑으로 끌어가지고 이 두 개의 포괄적 블록칭한 다음에 끌어 배치할게요. 컨트롤 시프트 마우스로 드래그 이격간격 맞아 이격간격 맞아 이격간격 맞아. 네, 너무 버린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블록 잡아가지고 네 마우스 이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요 이렇게 줄이고자 하는 부분은 이렇게 줄여주면 됩니다. 네, 됐고요. 네, 내용 수정하면 완료되겠죠. 내용은요, 네, 얘가 2가 되겠고, 얘가 3이고, 얘가 4고, 네, 그 다음에 내용은 첫 번째 거는 전기 자동차란 물음표, 전기 자동차란 물음표, 뒤에 거 지우고, 그 다음에, 제일 긴 문자열이 두 번째였고, 세 번째,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연도별 자동차 등록 대수, 이렇게 했고, 네 번째, 자동차 보급 목적, 자동차 보급 목적, 자동차 보급 목적까지 입력했어요. 네. 자, 세부 조건 두 가지 있어요. 완성시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동차하고 전기차네요. 네. 전기차 보급 목적 됐고, 세부 조건 두 가지는 뭔데? 네.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후에 슬라이드 6으로의 1동그라미 영역 마지막 거 전기차 보급 목적 파란색의 밑줄짝 하이퍼링크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보급 목적 블록칭 한 다음에 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하이퍼링크 하려고 하는데 이거 하이퍼링크 안 뜨는데 네, 오타 밑줄 체크 해보아라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네, 얘는 그냥 모두 건너뛰기 하면 밑줄 빨강이 없어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다시 하이퍼링크 보일 겁니다. 네, 하이퍼링크 선택. 삽입 대화 상자에서요 고정적으로 현재 문서 선택을 하고요. 목록 중에 문제에서 여섯 번째 거 네, 요구하니까 여섯 번째 거 선택 확인 버튼 누르면 하이퍼링크 설정 끝났고, 그림 삽입해 네, 문서 ITK 픽처에 그림 4.jpg 네, 삽입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삽입에 그림 4.jpg 삽입. 자르기 꼭 요구를 합니다. 네, 자르기는 여기 자르기 버튼 클릭 눌러가지고 문제에서 남겨라 라고 하는 대상만 네, 산에 깃발 꽂혀 있는 거 첫 번째 거죠. 오른쪽 하단의 모서리 단 왼쪽 상단으로 끌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마우스 포인트 아무데나 클릭하면 자르게 됐고요. 문제에 네, 요구되어지는 위치에 배치해주면 완성됐어요.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슬라이드도 완성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배점 60점 차지합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여섯 번째는 슬라이드 1 표지 디자인 슬라이드 40점 배점인데요. 도형 편집, 워드아트, 그림 삽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1슬라이드 가면 제목 슬라이드 레이아웃이기 때문에 제목 및 부제목 입력 상자 있으니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삭제키, 딜리트키 눌러가지고 깨끗하게 지우고 그 다음에 문제집 보면서 풀이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문제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표지 디자인은 도형과 워드아트 및 그림을 이용하여 작성하라 요구하고 있고요. 세부 조건 그리고 출력 형태 제시되어져 있는데 순차적으로 풀이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 편집과 관련해서요. 네, 먼저 도형 삽입 전편집인데 전편집은 제일 뒤로 미루겠고, 도형을 삽입하라, 그리고 도형 안에 그림을 넣어라, 그리고 도형 효과 적용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습니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은 입술 모양의 도형 안에 건반이 입력되어 있는 두 개의 도형이 있는데 기본 도형이 어떤 걸 기준으로 편집을 했는가 하나는 좌우 대칭되어 있습니다. 네. 판단은 삽입되어지는 이미지 기본 모양을 보고 판단을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도형 가지고 작업을 하고 복사 붙여넣기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왠지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는데 도형은요, 네, 기본 도형이 안 나와요. 네, 변형을 전편집을 해놓았는데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형을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꼭지점 기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 꼭지점 하나, 여기 꼭지점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거 하나, 여기 하나. 몇 개쯤 되냐면은 꼭지점이 4개 모양을 대충 유추해 보면 사다리꼴로 작업하는 게 편집을 네, 최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네, 파악한 바대로 도형 삽입을 사다리꼴 도형 삽입해 가지고요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화면을 네, 배치를 하고
삽입 탭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도형, 기본 도형의 중간에 있는 첫 번째 줄 중간 사다리꼴 선택한 다음에 대충 이렇게 삽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삽입한 다음 그 다음 도형 삽입했어요. 전 편집은 스킵한다 그랬고요. 도형 안에 어떤 그림을 넣는다, 네, 문제 주어져 있는데 그림 2.jpg 넣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도형 더블 클릭, 도형 스타일 그룹의 도형 채우기, 채우기 대상은 그림, 그림의 종류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픽처 폴더 안에 있는 그림 2 건반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오른쪽 왼쪽 부분에서 오른쪽 기준으로 네, 해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예요. 삽입 클릭. 자, 우선은 건반의 요 현재 이 각도를 보니까 회전이 좀 돼 있다, 그죠? 이쪽으로. 그래서 요 조절점 가지고 요렇게 회전을 시켜서 우선 각도가 편집하기 전 상태, 네, 됐죠? 요 정도 비슷합니다. 요 상태에서 다음 세 번째 도형의 효과까지 설정하고 전편집하겠습니다. 도형의 효과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로 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도형 효과 클릭,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됐고요. 마지막으로 전편집하겠습니다. 전편집은 도형 삽입에 도형 편집 그리고 전편집 선택, 테두리가 빨간색으로 되고요. 네. 해당 꼭지점이 사각형 점으로 보입니다. 문제 출력제 참조해가지고요. 네. 요렇게 배치를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꼭지점이 대충요 한 이 정도 가게끔 하고요. 네. 그러면 요 점을 꾹, 네, 점을 꾹 눌러가지고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있는 꼭지점 한 이 정도, 그 다음에 네, 요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운드 모양 되게 해야 되니까 위쪽 상단에 있는 요 꼭지점 선택한 다음에 조절점 위아래 보이는데 밑에 있는 이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당기면 밑으로 볼록하게, 그리고 네, 오른쪽 하단에 있는 조절점도 선택한 다음에 이렇게 당기면 볼록하게 이렇게 됐죠. 네, 모양 비슷하게만 만들면 됩니다. 자, 약간 더 길쭉하게 할까요? 네, 됐고 그 다음에 위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하면 볼록하게 되어지고 요거도 마찬가지 이렇게 볼록하게,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당겨가지고 네, 오목하게 네, 해야 되는데 이렇게 조절을 해 가면서요. 네, 오목함의 정도가 너무 뾰족하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네, 이런 식으로 조절해 가면서 요 정도 하고 여기 상단에 있는 거 가지고 이렇게 당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네, 모양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 볼록하게.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비슷하게 됐죠. 자, 요 정도 건드리다 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고 멈춰야 됩니다.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릭. 자,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왼쪽에 얘를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컨트롤 키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네, 아니면 컨트롤 키만 누르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해도 돼요. 네, 컨트롤 키가 제대로 안 눌러졌어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그 다음에 회전해서 좌우 대칭. 그 다음에 크기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여가지고 문제 출력 형태처럼 배치 됐습니다. 이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워드 아트 삽입, 글자 삽입해야 되니까요. 네, 먼저 글 상자부터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텍스트 상자에 가로 텍스트 상자, 마우스 포인트 클릭, 너비값 넓혀주고 내용 입력, 영타는 대소문자 구분한다. PLUG in electric 이렇게 되나요? 네, electric vehicle까지 한 칸 띄고 대문자 VEHICLE는 소문자로 내용 입력했고요. 네, 입력한 워드아트의 편집상 3개 중에 변화는 나중에 하고 글꼴부터 궁서에 굵게 적용하겠습니다. 네, 글자 상자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궁서에 굵게
변환 반사 적용하도록 하겠는데 테두리 선택하고요. 네. 그리기 도구의 서식에 워드 아트 스타일의 텍스트 효과의 변환 49, 36, 36개 중에 물결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찾아보니까 여기 네 번째 줄에 원통이고, 네, 다섯 번째 줄에서 찾아보면 물결 1 이렇게 찾아졌습니다. 물결 1 선택 됐고요. 그 다음에 문제 출력지 참조해가지고 이렇게 너비값을 넓히면 글자도 자동으로 크기가 늘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환요. 네, 변환도 해당 텍스트 효과의 변환, 반사요. 반사 종류 중에 2분의 1 반사는 두 번째 열에 있는 게 2분의 1 반사, 8포인트 옵셋은 세 번째 줄에 있는 거 클릭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요. 네, 그림에 대한 요구 조건이 있는데 그림 삽입은 팁을 말씀을 드리면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작업했던 그림하고 같아요. 그래서 보기에 마스터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로 가서 7번째 제목만에서 삽입했던 그림을 복사를 한 다음에 다시 첫 번째 슬라이드로 와서 붙여넣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배치한 다음에 크기만 조정해주면 완성이 빠르게 됩니다. 해서요, 이렇게 편집을 완료했고요. 네, 최종적으로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 배점 40점 차지합니다. ITK 파워포인트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마지막은 슬라이드 6 도형 슬라이드 100점 100점 차지합니다. 자, 여섯 번째 슬라이드 선택하고요. 네, 문제지 출력제 참조해서요. 네, 먼저 제목부터 입력하도록 하겠는데, 자, 제목은 전기차 보급 목적. 제목 입력상자 전기차 보급 목적이라고 입력하고요. 네. 자, 문제 보면은 제목 이외의 전체 글꼴은 굴림의 18포인트로 해 파악했고, 애니메이션 순서는 1동그라미, 2동그라미는 1동그라미는 1그룹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왼쪽에 있는 거 그룹화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동그라미는 오른쪽에 있는 2그룹을 이야기합니다. 자,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차적으로 할 거예요. 네, 그래서 1그룹부터 먼저 바탕에 밑에 깔려있는 도형 파악해보니까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으로 파악이 되어지니까 한쪽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먼저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도형, 기본 도형의 세 번째 줄에 중간 단 웃는 얼굴 왼쪽에 있습니다. 시점 눈대중으로 가늠해서요. 네, 여기서부터 시작을 쭉 하고 너비값은 보자 왼쪽 정도의 높이는 이만큼. 네, 됐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요 해당 접힌 부위에 대한 크기가 조금 줄여야 돼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줄일 수 있습니다. 채우기 색깔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왼쪽에 깔려있는 도형 파악해보니까 이 도형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오른쪽에 깔려있는 도형이 같은 도형이니까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오른쪽으로 살짝 쿵 끌어가지고 복사 붙여넣기 하나 해놓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소한 왼쪽 도형에서 이용할 수 있는 도형은 오른쪽 도형에서 복사해서 활용하는 게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 위에 대기 오염 해결 대각선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도형의 사각형의 다섯 번째 도형. 네, 삽입한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삽입했고요. 내용을 대기 오염 해결이라고 입력을 한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삽입된 도형에 대해서요. 네, 글자 입력에 대한 글꼴 편집하도록 하겠는데 굴림이 18포인트로 확인되어집니다. 네, 그러면 위에 홈 탭에 글꼴의 서체는 굴림으로 하세요. 크기는 18, 글자 색깔 검정으로 하라. 네, 검정 색깔 지정해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기본 도형으로 설정을 하는데, 하나만 더 힌트를 드리면 기본 도형 설정하기 전에 도형 편집에서요, 도형 편집에서 텍스트 상자의 안쪽 여백 도형 텍스트 배치 체크를 해제한 다음에 기본 도형으로 설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뒤에 가보면 알 거예요. 네, 너비가 좁아도 줄바꿈이 되지 않습니다. 글자 여기 오른쪽 단에 보면은 너비가 좁아도
줄 바꾸면 안 되는 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네, 꼭 없는 것 같긴 해요. 네. 자, 어쨌든 팁으로 말씀드렸고. 자, 그 다음에 가솔린차 양쪽 모서리가 둥근 네, 사각형. 사각형이에요. 네, 양쪽 모서리가 둥근 거 끝에 두 번째 거 네, 선택해서 가솔린차 이렇게 입력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회전이 되어 있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되어 있고 배치. 테두리가 파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 선 스타일에서요. 대시 종류를 파선으로 이렇게 사각형 점선 또는 파선으로 파선인 것 같아요. 네. 네 번째 거 닫기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젤차 삽입 도형 왼쪽 오른쪽 화살표가 있는 설명선 도형 블록 화살표에 보면 여기 끝에 세 번째 왼쪽 오른쪽 화살표 설명선이라고 있어요. 네, 요렇게 삽입 한 다음에 모양 변형을 좀 해줘야 되는데 조절점이 4개 있는데 4개 조절점 중에 왼쪽에 있는 조절점 가지고 요거는 네, 머리끌 부분이고 요 안쪽에 있는 조절점이 요 앞 안에 있는 이 기둥에 네, 해당 높이 조절할 수 있는데 요렇게 조절하면 쉽게 이 모양으로 맞춰줬어요. 됐고 디젤차 입력했고요. 네,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가서 만나게 되는 도형으로서는 도형이 아니라 CO하고 HC는 스마트하트입니다. 네, 스마트하트 삽입 2개 요구되어지는데 스마트하트는 삽입의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하트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의 2개 도형 중에 하나는 기본 도형으로 네, 물어집니다. 관계형에서 찾아보면 톱니바퀴 서로 이렇게 돼 있는 거 네, 관계형에서 첫 번째 끝에 톱니바퀴형 선택 기본 도형 모양이에요. 네, 확인 이렇게 넣으면 되겠고 자 글자 그냥 이대로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네, 요 텍스트 상자 글자 입력하는 도형의 개수 조정이 없으니까 그냥 쭉쭉 입력하세요. 네. CO도 대문자인 것 같고 HC NO 소문자 X 이렇게 됐고요. 자 스마트하트도 마찬가지 글꼴을 굴림의 18포인트 테두리 선택 홈 탭에 글꼴의 삭제는 굴림 크기는 18 플러스하고 18하고는 틀려요. 네, 직접 입력해주고 자 그 다음에 해당 스마트하트의 디자인의 종류가 3차원 만화 요구하니까 이 테두리를 더블클릭 위에 스마트하트 스타일 펼침 버튼 3차원의 만화는 세 번째 거 만화 클릭 색깔은 단일색이면 이대로 둬도 돼요. 네.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색깔 구분이 안 돼요. 이렇게 두고 조절점 오른쪽 상단 조절점 하단 조절점 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확 줄입니다. 네. 줄여가지고 이렇게 배치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됐고 자 그 다음에 옆에 플러스 십자 도형 네, 삽입의 도형에 기본 도형의 두 번째 줄 끝에 세 번째 십자 그 다음에 미세먼지 추가하는 도형의 블록 화살표에 왼쪽에 있는 설명선 왼쪽 화살표 설명선 도형 이렇게 사용하고요. 네,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세 엔터키 먼지 엔터키 추가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삽입해야 되는 도형은 네 스마트하트입니다. 이것도 공간을 약간 확보하고 난 다음에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어컨 한 대 이꼴 온실가스 이렇게 되어 있는 도형 자 모양 네 도형이 아니라 스마트하트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의 스마트하트 여기에서요 네 관계형 행렬형 주기형 관계형에서 한번 찾아볼까요. 네 관계형에서 변형이 필요한 도형이라서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함정이 될 수도 있는데 동그라미 이꼴 동그라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예인 것 같아요. 네, 동그라미 플러스 동그라미 이꼴 제로 요 앞에 있는 이 동그라미와 플러스가 삭제된 케이스입니다. 수식형 확인 이 모양이 나오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텍스트 입력 상자의 개수가 조정이 되는 경우에는 직접 입력하면 안 되고 요 왼쪽에 있는 텍스트 입력창 단추를 눌러서 입력을 하는데 에어컨 한 대 이렇게 입력해 볼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거 네 온실가스 1톤 배출
세 번째 걸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를 삭제를 누르면 이렇게 앞에 있는 부분이 없어졌어요. 됐죠? 네. 한 칸 띄워야 될 것 같고. 자, 입력 완료했으니까 X 누르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문제에서요, 네, 굴림의 18포인트. 스마트 하트도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과 같게 맞춰줍니다. 네. 굴림의 18. 그 다음에 해당 스마트 하트 디자인 문제에서 3차원 경사 요구하니까 펼침 버튼 3차원의 두 번째 게 경사입니다. 3차원 경사. 색깔 동일 색깔이니까 그대로 두고 해당 조절점을 좌상향 방향으로 이렇게 많이 줄여요. 이렇게 높이를 많이 이렇게 네, 줄여가지고 여기에 네, 배치가 될 정도 크기로 줄이세요. 너비는 조금 더 넓혀도 될 것 같긴 한데 네, 높이를 너무 줄이면 줄바꿈 되어버립니다. 자, 요거는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네, 맞춰주면 되겠고요. 네, 요 정도 해서 만족하도록 하겠고요. 네, 배치 이렇게 조절을 해서 네,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되고 요 정도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의 도형, 오른쪽 도형. 네. 자, 오른쪽은요, 먼저 위에 기후 변화 확인해 보니까 네, 요 왼쪽에 있는 이 도형하고 같은 도형이에요. 좌우 대칭되어 있는 걸로 파악되어지니까 요 도형을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요, 더블 클릭. 서식에서요, 정렬의 회전해서 좌우 대칭 내용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후 변화. 다음 온실은 네, 오각형. 삽입의 도형의 블록 화살표의 두 번째 줄 중간에 네, 이렇게 삽입하고 온실 가스. 네,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부분은 감축이라고 5개짜리 별입니다. 네, 저기 별명 원수막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거 네, 삽입을 하는데 상하 대칭이 되어 있는 걸로 파악이 되어지니까 요거는 삽입을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상하 대칭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더블 클릭. 서식에 정렬의 상하 대칭. 상하 대칭을 하게 되면 글자는 입력하면 뒤집어지니까 삽입의 텍스상자 가로 텍스상자에서 글자를 입력을 별도로 한 후에 글꼴 문제에서 요구하는 글꼴인 굴림의 18포인트로 해주고 그 다음에 수동으로 이렇게 포개가지고 배치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배축가스로부터 해방은 화살표 도형인데요. 네, 블록 화살표에 요 첫 번째 거 오른쪽 화살표 이용을 해서요, 이렇게 해주고요. 네, 요 머리 영역에 대한 요 머리 영역이 아니라 끝에 있는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높이 조절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출 가스로부터 해방 이렇게 입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전기차 보급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요, 네, 기본 도형이 어디 도형이냐면은 기본 도형에 있는 두 번째 줄의 끝에서 두 번째 원통형 왼쪽에 있는 배지입니다. 네, 배지 이렇게 삽입한 다음에 전기차 연특기 보급 조절점 이렇게 당기면 네, 뾰족하게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그 다음에 연간 CO2 감축은 도형이 비슷한데 해당 이 사다리꼴로 조정한 게 아닌 걸로 확인이 되어지고요. 순서도에 있는 저기 끝에 단에 뒤집어 있는 도형이 하나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하나요? 네, 아, 요거 아니네. 요거 아니고 사다리꼴에 네, 사다리꼴에 요거에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한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네, 사다리꼴 요겁니다. 연간 엔터 CO2 감축 이렇게 네, 되었습니다. 순서도에 있는 도형은요, 이 경사도 조절이 안 돼요. 네, 사다리꼴은 되기 때문에 요대로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전기차는 삽입의 도형이
해당 설명선 첫 번째 거 사각형 설명선 삽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뾰족한 부분 모양 요 조절점 가지고 이렇게 조절했고요. 내용 입력을 전기차라고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이도형을 복사 붙여넣기 해서 오른쪽에 삽입을 하고 좌우 대칭 해주면 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눌러가지고 플러스 십자형이 보이는 상태에서요. 자, 요거 복사할 때 수정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너비나 이런 것들 적당하게 해준 다음에 복사 붙여넣기 해야 다시 또 수정사항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좌우 대칭한 경우에는 글자는 그대로 수평 유지되니까 가솔린차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 아래쪽으로 약간씩만 화살표 방향키 가지고 조절할 수 있고요. 선 연결하는 부분은 삽입의 도형입니다. 꺾인 연결선이니까 선 중에 아무나 해도 상관없는데 네 번째 거 한 다음에 마우스를 전기차 위에다 올리면 연결 포인트 점이 빨간 사각형으로 보이니까 이 빨간 사각형에다가 십자형을 딱 위치시켜서 클릭. 연결이 되면 빨강으로 바뀝니다. 끝에 비어있는 동그라미 가솔린에다 올리고 위에 있는 이 부분을 마찬가지 딱 놓으면 빨간색으로 딱 되어야 연결이 되어졌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선에 대한 편집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도형 서식에서 선 색깔 검정으로 하고 선 스타일에서 굵기를 조금 굵게 그 다음에 화살표 설정에서 시작 종류 동그라미 끝 종류 동그라미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기차가 글자가 검은색이 아니라 흰색으로 파악되어지니까 글자 색깔 흰 색깔 문제 조건에 맞게끔 이렇게 수정을 해주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밑에 부분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 배출 없음과 배출 2배는 같은 도형입니다. 어디에 있는 도형이냐면은 찾아보면요. 기본 도형에서 순서도에서 찾아보면 세 번째 주 첫 번째 있는 도형입니다. 이렇게 마찬가지 너비나 이런 것들 조절을 최소화할 수 있게끔 한 상태에서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으로 드래그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내용 입력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출 없음 그 다음에 배출 2배 이렇게 했고요. 자, 기본 도형 다 삽입을 했으면 색깔은 문제지가 흑백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색이다 라는 부분은 크게 고려사항은 아니고 어둡다 밝다 정도밖에 구분 안 되니까 해당 맞춰가지고 밝은 거 어두운 거 정도로만 원하는 색으로 채워주기 빠르게 하면 되겠습니다. 빠르게 이렇게 대충 해주면 되겠고요. 왼쪽 그룹은 이 정도에서 만족하고요. 오른쪽 넘어가서 해당 색깔 엄령으로만 구분되어지기 때문에 이게 어떤 색이다 라는 부분으로까지는 확인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색깔만 밝다 어둡다 정도로만 맞춰가지고 채워주기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같은 도형 색깔 넣고 싶으면 Shift 키 누른 채 2개 같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선택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런 식으로 2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색깔 구분이 안되니까 이렇게 눌러가지고 색깔 대충 이렇게 채워줬고요.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히려 배점이 높은 부분은 뭐냐?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룹화하고 애니메이션이 30점 배점 차지하니까 자, 왼쪽을 하나의 꾸러미로 묶을 거예요. 묶을 때 마우스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해가지고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그룹으로 묶어도 되고 포괄적으로 블록 지정한 다음에 단축키를 이용한다고 한다면은 좀 더 빠른데 컨트롤 G 키 이용해도 됩니다. 컨트롤 G 해도 그룹화가 되어졌고요. 마무리하면요. 첫 번째 그룹의 애니메이션적인 부분 자체는 문제에서 요구되어지는 애니메이션 종류가 바운드 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그룹 선택하고 애니메이션에서 해당 애니메이션 효과 부분에 나타내기 부분에서 나오는 것만 설정하고 요구되고 있는데 바운드는 여기 있죠. 바운드 선택하면 되겠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그룹 애니메이션 목록에서요. 블라인드 새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블라인드 모양에서 확인해 보니까 블라인드가 안 보이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찾느냐면은 추가 나타내기 효과에서 찾습니다. 추가 나타내기 효과
나타내기 효과 변경 부분에서요. 네, 기본 효과에서 보면 블라인드라고 찾아져요. 네, 금년도에 처음으로 물어지는 효과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많이 물었던 네, 애니메이션 효과입니다. 블라인드 선택 확인 버튼 누르고 해당 효과 옵션 부분에서 보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세로로 바꿔줘야지 되겠습니다. 문제 조건에서. 자, 이렇게 해서요. 네, 6번째 슬라이드도 완성이 했고요. 최종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 2019년 11월 정기검정 A형 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